뇌과학에서 밝힌 사실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인간의 뇌가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나 동양 철학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에겐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다. 이타심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무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소위 선한 행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타인을 돕는 사람들의 마음을 순수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어쩌면 불편한 감정을 야기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뇌과학적 사실과 나의 뇌피셜을 결합해보자면 선한 행위의 동기는 무의식적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사회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해 공동체 내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의 효용을 확인받는 것. 스스로에 대한 쓸모를 확인받는다는 점에서 선한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족감을 돈 대신 받는 일종의 거래 행위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무의식 차원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 모습은 의식적으로 선한 행위를 숭고한 행위로 여기며 이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불가침 영역의 하나로 지정해 두었다. 나는 선한 행위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선한 행위의 동기가 알고 보면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그 행위를 폄하한다고 느낀다는 게 오히려 의아할 뿐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행동은 스스로를 위해서 한다. 그것이 나쁜 것인가? 애초에 자연에는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귀여운 고양이가 쥐나 벌레를 장난으로 가지고 노는 걸 나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저 자연스러울 뿐이다. 오히려 선과 악이라는 분류가 자연스럽지 않은 인위적 개념이다. 인간 사회가 본능을 거스르며 선을 추구하도록 세팅되어 있는 건 아마도 개체수 보존과 번식을 위해 선과 악 중에서 선한 쪽이 유리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 타인을 위해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사랑. 사랑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위에서 말한 뇌과학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자면 인간의 뇌는 타인을 위하지는 못하지만 사랑을 할 때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나라는 인식을 사랑하는 대상에게 확장시킨다는 것이다. 사랑을 할 때 우리 뇌는 상대방을 나라는 영역으로 들여놓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많은 현상들이 이해가 간다.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짜증을 많이 내는 대상은 누구일까? 바로 엄마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엄마에게 짜증 한번 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왜 엄마에게 짜증을 많이 냈을까? 우리는 엄마를 사랑한다. 따라서 나라는 존재의 영역은 엄마에게 당연히 확장되어졌다. 심지어 육체적으로도 인간은 모두 엄마와 하나였었다. 하나였던 엄마와 분리되며 세상에 태어났다. 따라서 무의식 속의 그 일체감은 아빠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팔을 하늘 위로 들어 올린다고 상상해보자. 나의 팔을 하늘 위로 들려고 하는데 잘 안 들어지면 어떠한가? 나의 일부분이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짜증이 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엄마에게 짜증을 내는 이유가 설명이 되리라 생각한다. 한편 사랑하는 연인에게 과하게 집착하거나 화를 못 참고 소리를 지르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 또한 사랑의 한 단면이다. 나라는 영역이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확장되었기에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내 팔이 들어 올려지지 않을 때처럼 불안감과 답답함을 느낀다. 무의식적으로 내 맘대로 되지 않는 나에게 화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한 당신은 지금 까먹고 있다. 이 영상의 제목이 크리스마스에 혼자 있어도 되는 이유라는 것을. 자, 그렇다. 이제는 생각할 타이밍이다. 대체 인간의 이러한 뇌과학적 현상과 크리스마스랑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사람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은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사랑이다. 크리스마스는 사랑하는 사람과 보낸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하여. 나는 위에서 말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영역을 확장시킨다는 배경 하에서 이를 바라보고 싶다. 세상엔 참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랑에 미숙해서라거나 너무 익숙해서 소중한 줄 모른다거나 등등 오만 가지 핑계들을 대며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상대방은 무의식에서 나라고 인식된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특히 현대인들의 경우 사랑을 참 쉽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일상생활에서 무게중심이 바깥으로 향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이슈나 스포츠, 연예인 등등 남의 일들에는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작 스스로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는다.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 본인은 알아주지 않는다.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음식을 제외하곤 아무것도 모른다. 본인에게 칭찬 한마디, 위로 한마디, 응원 한마디 해주지 않고 그저 살아간다. 이렇듯 본인을 함부로 대하고 살아가고 있기에 사랑하는 상대방 역시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대방도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랑의 해법,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주는 방법은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지 않을까? 나를 소중하게 대하면 자연스레 또 다른 나인 상대방도 소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니까 말이다. 크리스마스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은 뇌에서 나로 인식한다. 결국 크리스마스는 나 혼자 보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하든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든 혹은 집에서 혼자 캡틴 큐를 원샷하고 잠들어버리든 이 모든 것은 나와 함께하는 순간일 테니까. 따라서 크리스마스에 혼자 있어도 되는 이유는 역설이다. 어차피 크리스마스는 나 혼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나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혼자서 보낸다면 스스로를 안아주도록 하자. 사랑하는 사람과 보낸다면 만나러 가기 전에 나를 먼저 한번 안아주자. 그래야 또 다른 나 역시 안아줄 수 있으니까.